거꾸로 이 발언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힌트는 소득의 증가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 거래를 하는 그런 자생적인 주택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를 금융위원장 스스로도 이제 인정을 한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분형 모기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한 내용이기도 해서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앞으로 주택금융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그게 주택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여러 발언을 했거든요. 지분형 모기지를 해야 될 때가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주택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주택시장에 대출이 너무 많이 흘러간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택시장에 어떤 버블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온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좀 진정성이 여러 기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가려고 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좀 계속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기업부채도 많지만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부채 의존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 전체가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분금융, 에쿼티 파이낸싱이라는 지분금융 얘기를 했습니다. 지분형 주담대라는 건데요. 지분형 주담대. 그거는 주택 구입을 할 때 주택의 일부 금액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치면은 소비자인 저는 3억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2억을 투자해서 그러면은 이제 40%대 60% 정도 갖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비중은 나중에 조금 섞어도 됩니다. 구조 방식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5억짜리가 아니고 3억 정도를 나가는 그거를 다시 또 대출을 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또 보유기간도 아니면 상환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좀 더 길게 꾸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지분형 주택이 되면서 가계부채가 좀 크게 안 일어나고 정부가 좀 부채 부분을 먹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정말 극소로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그냥 간단히 그려봤는데, 주택가격 5억이면 개인이 3억 정도를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걸 총액을 다 낸다 그러면은 주금공은 40%를 부담을 하는 건데, 이거를 구조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개념은 그렇고요. 주금공은 그 40%를 주금공이 다 내고, 그다음에 개인은 개인이 내는 그 소득 부분을 이제 좀 갚아 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6대4 완벽하진 않겠지만 개인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3월 26일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를 좀 강화해 버리면은, 지금 집값이 좀 오르니까 규제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DSR로 강화해 버리면은, 그러면 현금이 없는 사람은 거의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다면 지금 대출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열어주게 되면 또 가계부채 비중이 튀고 또 부채 의존형으로 가니까, 이거를 결국은 그 대출 부분을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을 써가지고 주금공이 주담대의 대출을 먹게 하고, 그러면 개인은 그냥 나머지 에쿼티 부분만 먹게 하면은 가계대출이 안 늘어나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말 한 겁니다. 사실은 가계기업 정부로 보면은 총 대출은 늘어난 건데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이제 그 기업화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부의 그 공공기관화 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지금 주택시장의 대출을 언제부턴가는 민간은행의 주담대를 개인이 받는 것보다 공공에서 해주는 게 더 커지고 있어요. 보시면 2019년부터 정책금융으로 불리는 요 금액이, 원래는 정책금융이 한 10조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평균 30조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전체가 한 60조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다 정책금융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전엔 가계대출이 한 80조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10조만 정책금융이고 70조는 민간은행 대출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은행 대출이 완전 쪼그라들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은행 대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 가계가 더 이상 대출을 일으킬 그런 소득 체력이 좀 약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집값은 거꾸로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택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어렵고 조금 삐걱삐걱대는 시기가 다 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뭔가 연착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대출을 좀 써야 되겠다. 공공기관 대출을 써가지고 막 이런 생각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뭔가 그 어떤 경계선을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사실 도시근로자의 그 평균 소득을 보면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2019년, 20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년, 21년, 22년까지는 상당한 전년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2023부터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지금 이제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 금액으로 4% 증가한다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명목으로 5.8% 성장했는데 명목으로 소득은 이제 뭐 한 4%대 올라가면은 성장률보다도 가계소득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대출받을 체력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12년에서 2016년, 2012년에서 2016년에도 왜 주택시장이 좀 침체했냐면은 이때 가계소득 증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계소득 증가율이 거의 뭐 0에서 2%로 꼬라박으면서 그러면서 그 침체가 좀 찾아왔거든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가계소득 증가율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높게 예상이 되는 그런 한 해 앞으로 한 1, 2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발언이 좀 반갑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 대출 없이는 부동산 시장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대출을 빌려가야 될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공공기관을 써서라도 그 대출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급지 부동산에 대해서 밑을 받쳐주는 그런 시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개인 소득을 통해서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주택을 살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소득으로 그 주택을 사는 게 현재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받쳐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금융위원장 개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제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은 거꾸로 이 발언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힌트는 주택시장의 소득의 증가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 거래를 하는 그런 자생적인 주택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를 금융위원장 스스로도 이제 인정을 한 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택 경기는 어쨌든 연초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뭐 강남을 필두로 한 지역에 압도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가지고는 완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어제가 재지정되고 거래가 다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은 사람들 생각에는 결국은 더더욱더 뭐 있는 자산 다 털어가지고 상급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불을 질러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올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요. 이런 국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그렇게 무리해서 포지션 잡거나 하지는 마으셨으면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주택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